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 기꺼이 감수하고 이왕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바보 같다, 순진하다, 나약하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조직을 위해 안 보이는 데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보이는 데서만 일하고 계산적이고 줄 잘 타는 사람이 훨씬 더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버는 걸 보면서 억울했던 경험. 이 세상 자체가 도덕, 양심, 명분 같은 것들보다 눈앞의 이익, 돈,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진짜 내가 문제인 건가? 내가 오히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솔직히 나도 뭐 그렇게 완벽히 착하고 이상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괜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나? 라는 마음까지 들었던 경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좋은 건데도 사회와 주변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나도 이기적으로 내 이익 좀 챙기면서 살아야지 해도 참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험까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씨를 품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더 뒤처지고 손해보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지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냉혹한 현실 사회에서 이기려면 착한 마음씨만으로는 힘들고 그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께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언가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면 이건 왜 이럴까 하면서 하나씩 파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삼국지를 왜 사람들이 여전히 현대에서도 이렇게 좋아하고 찾아보는지 궁금했어요. 실제로 대기업 CEO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은 독서 광이고 특히나 삼국지, 논어 같은 고전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착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 역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유비형과 조조형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유비처럼 도덕과 명분을 중요시하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성공하는 것은 현실에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조처럼 시스템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손해는 절대 안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잘 쟁취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참 열받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단기 성과 중심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안에서 유비형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비형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 결정이 느리고 단기 성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돌아가는 걸 선택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인간관계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조조형 인간들은 이런 유명 인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무슨 도리니 도덕이니 답답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죠. 일단 성공을 해야 그런 이상도 펼칠 수 있는 건데 성공할 실력도 없으면서 맨날 이상적인 소리만 하는 무능력하고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조조형 인간들은 사회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비형과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작은 성공 경험들을 빠르게 축적하면서 사회에서 이기는 법을 잘 터득해요. 그러니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성공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학, 심리학에서 이 권력이란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자기 정당화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권력이 커질수록 점점 주변의 비판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 의견이 사라지면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인식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유비적이던 사람조차도 위로 올라갈수록 조조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물며 원래부터 조조형이었다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경쟁 사회 속에서 피라미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유형이 조조형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하는 소리가 정답이 되어버리고 이게 순환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물려져 온 사회적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차마 유비형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들 중 대부분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조조형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형은 차마 조조형으로는 못 살겠지만 어차피 뭐 얘기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할 텐데 라며 침묵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우리 사회에 조조형 유형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심리학이나 통계학적으로 유비형 인간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나요? 조조영을 따라하고 침묵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 본성 자체는 유비형 인간들이 훨씬 많아요. 조조영을 따라하는 사람 중에도 아마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돈 벌었잖아. 그래도 내 자리는 지켰잖아. 그럼 됐지. 이렇게 본인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 안에 유비형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조조형 인간들이 세상은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건 유비형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정말 무섭고 흉흉한 뉴스들이 판을 치잖아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됐지. 어떻게든 뒤통수 칠 생각만 가득한 세상 같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유비형 인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데 오히려 안타깝게도 점점 도태되는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유비형 본성을 지키면서도 조조형에 뒤처지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비형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스스로 자기 파괴적 생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유비형 인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네 잘못이야 라는 사회의 소리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비형 인간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의 역설을 이해하고 내 잘못이 아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옅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인간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좀 작은 승리들을 맛을 봐야 아 이게 맞구나 이런 확신도 갖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데 이 승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유비형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기만성형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그 강점이 후반전에 드러나요. 유비형 인간치고 인생 전반전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회 구조상 당연하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힘든 인생 전반기가 유비형 인간이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숙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유비형 인간들의 힘은 인간관계로부터 구축이 돼요. 애초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힘들 때 서로 힘을 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인생 전반기에 이런 힘을 축적하는 단계고 그 힘이 후반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회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조금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신뢰 관계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의리와 도리, 신뢰를 위해 선택해왔던 과거의 의사결정들이 하나씩 지금 내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도 사실 쉽지 않긴 한데 안타깝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마인드셋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유비, 조조, 통합,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예요. 명분이나 도덕적 신념, 인간관계에는 유비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타이밍이나 상대 분석, 구조적 전략자기와 같은 조조형의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을 욕하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거죠. 실제로 유비형 인간의 성공 사례가 많이 없긴 한데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링컨과 만델라 사례가 있어요. 이분들도 초반에는 순진하다, 착해서 정치 못한다 소리 들으면서 오히려 반대 세력의 고초를 겪었어요. 하지만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처음부터 제시하기보다 승기를 잡은 시점에 타이밍을 맞춰서 했어요. 명분만을 내세워 적을 만들기보다 우위를 점한 뒤에 명분을 이뤄낸 거죠. 만델라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적을 이해하기 위해 아프리카어를 배우는 등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설득할 무기를 만들어 활용했어요. 이처럼 신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념을 현실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유비형 인간들에게 주어진 과제와도 같은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마음 자체가 쉽게 떨쳐지지도 않고 유비형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조조형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쉽지 않아요. 조조형 기술을 접목하더라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 의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반문할 겁니다. 링컨과 만델라도 이런 비판들에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비형 사람들이 좀 모여야 돼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믿음을 잃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 깊이 고민하는 태도와 과정 자체가 정의다라는 메시지예요. 도덕과 명분처럼 따뜻한 신념들이 사회에서 더 지지받을 수 있고 또 권력이라는 것은 유비형 사람들한테도 달콤한 유혹이 되기도 하니까 이를 예방하고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건강한 고민과 토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편 한 편 영상을 올리는 목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뭔가 이런 하나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유비형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조조형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세상에 차가운 승리가 아니라 따뜻한 승리가 더더욱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란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마음 안에 유비형 본성을 품고 계신 분이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힘든 일도 참 많으셨을 거고 부정적인 생각도 드셨을 텐데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